암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를 몰랐어요.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시각을 가지자는 거죠. 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가 항암을 하게 돼서 현재 휴직 중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단 전에는 칼퇴는 꿈도 꾸지 못하고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삶을 살았죠.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냥 퇴사를 해버릴까 해요. 이제는 그때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자신이 없고 체력도 받쳐주지 않을 것 같아요. 9급 공무원 시험 알아보고 있는데 다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시 제가 암 환자라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참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뭐가 여러 가지가 떠오르네요. 네. 당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암이 직장에서의 무리한 일 때문에 야근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염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앞선 고위험 토크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굳이 암의 원인을 내 생활에서 너무 찾으려고 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야근 때문에 암에 걸렸다 이 생각을 조금은 접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시 암 치료를 마치고 원래 하시던 일로 돌아가려고 하니 내가 과연 그 힘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죠. 그것 때문에 지금 퇴사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건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네. 업무량이 많은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일 아니면은 집, 휴식 시간이나 이런 게 거의 없이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본인의 꿈을 위해서는 이거를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에 대한 자부심, 그 일에서 얻는 본인의 가치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건강이라는 것과 상충되게 되면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해요. 내가 암과 관련된 치료를 마치고 직장을 복귀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알리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어려움, 피로감이든 뭐 정서적인 문제든 통증이든 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조금의 휴식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나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직장에 일정 부분 알리고 거기에 맞춰져서 나한테 업무량을 줄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자신의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역량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디자인을 뭔가 원래 하셨으면 좀 손재주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걸로 뭔가 굿즈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기서 그쵸.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쵸. 재능이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한번 뭔가 그렇게 샤부작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황 배우님이 되게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게요. 직장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직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퇴사 후 창업이든 이런 것들을 나는 의욕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해보니 이게 확실하게 조금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 자체를 더 이어나가는 게 나를 위해서나 회사를 위해서나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전에 객관적인 판단은 중요해요. 네.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뭔가 개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는 않을지, 혹은 회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나의 업무를 조금 변경할 수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완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건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고 현실적인 비용도 들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단점을 잘 따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지금은 이 직장에서 더 이상 무리인 것 같아. 나는 나의 새로운 길에서의 가치를 찾을 거야 라고 한다면 준비를 좀 충분히 하시고 주변과 소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죠. 이거 역시도 암이랑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준 치료가 끝나고 얼마 전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 체력에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약간 몸을 써야 하는 직업이라서요. 다시 돌아가면 동료들이 암 환자라고 싫어하지는 않을까? 그냥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까? 혹시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재발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막상 복직을 하고 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침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처럼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붙으니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활력이 생깁니다. 회사 생활이 매일매일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암을 겪고 나니 그 또한 감사한 일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멋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내용이네요. 따뜻한 네. 내용이에요. 네. 너무. 그래도 조금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직장 복귀 되게 어려워요. 네.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이, 그 마음이 되게 무겁고 직장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암을 관리해 나가면서 나의 직장 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문득 내 앞에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변 동료일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의료진일 수도 있거든요. 예. 내가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 불편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도 소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고잉온 토크가 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암 경험자분들이 직장 복귀에 있어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건 피로감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약간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네. 떨어지는 것 같다? 그 두 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생활 습관들은 좀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되죠. 피로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1차적으로는 식사, 운동, 수면이에요. 네. 네. 제일 어려워요. 그게. 그죠?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대신에 이거는 돈 안 들이면서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영역들 중에 한 개예요. 그거 안 돼요, 스님. 잠을 잘라 그래도 잠이. 물론 너무 심한 불면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만 수면은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인지기능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나는 되게 힘들죠. 그 기간 동안 막상 일도 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내가 나의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찾으시는 게 좋아요. 예. 제일 좋은 게 메모죠. 그리고 요즘은 인지기능 개선 뭐 게임 같은 것들도 좀 있거든요. 고스톱이요? 아우! 나 수도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병행하시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그래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중에서의 방법들이죠. 네. 네, 고잉온 토크는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메일 주소로 사연과 질문을 보내주시면요. 저와 광쌤이 성신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